한편 미국 방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별다른 입장 없이 공항을 떠난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미 성과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출장을 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새벽에 돌아옵니다. 장 대표는 랜디 파인 공화당 하원 의원과의 면담 등 미국 일정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당 안에선 열흘간의 출장 성과로는 빈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현지 시간 16일 랜디 파인 미 하원 의원과 면담을 했다며 추가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귀국 전 막바지 일정으로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면담과 현지 언론 인터뷰 일정도 추가로 공개했지만 기대를 모았던 JD 벤스 부통령 등 중량감 있는 인사와의 회동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생샷 화보만 남은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정을 8박 10일까지 늘린 장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는 열흘을 비운 성과랄 게 없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에 돌입한 각 지역 후보들로부터 패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 정도의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아마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할 역할이 줄어들면서 후보자 중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것이고 이런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를 열흘이나 집을 비운 가장에 빗대면서 돌아오면 후보들을 위해서라도 거취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직격한 상황. 장 대표는 내일 오전 귀국 직후 8박 10일간 미국 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서 뭐 했냐? 답변을 한 것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튜브에 보면 영어 연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We go together라는 말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Party, as the principal conservative par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determined to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uphold the values of freedom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which is the philosophical cornerstone of the Korea-US alliance. We go together. 이 와중에 장동혁 대표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들어왔는데요. 그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그만큼 깊이 있게 다룰 만한 기사인가 싶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어떤 현실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는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망해버렸다고 입국할 때 퍼스트 클래스가 찍혀갖고 그래 카펫에 찍혀가지고 다 망해버렸다고 이제 무슨 얘기 오늘 첫 번째 기자회견 첫 번째 질문 퍼스트 클래스 타셨어요. 나는 다 좋아요. 네. 다 미국에 성이 국이고 이름이 무시가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부 선생님을 만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 좋다고요. 다 좋은데 그 사진은 찍히지 말아야지. 아하. 오늘 그러면 이 사진이 찍히면 그 질문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왜 가서 그 투샷 사진이 왜 노출이 되며 네. 자꾸 우리 방송에서 초반에 왜 뒷모습만 찍냐 왜 그림자 찍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환하게 웃는 투샷이 나오면서 그냥 다 분위기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막 귀국하려고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 와갖고 기다렸다가 뭐 그럼 누구 만난 거야 장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뒷모습은 누구야 도대체 뭐 이런 정도의 그래도 거기까지 어쨌든 수렁에서 건져내서 요만큼 하고 있는데 오늘 입국하는데 뒤에 카페트에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찍혀버리면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클래스 저 잘 몰랐는데 그 워싱턴 왔다 갔다 왕복하면 2-3천만 원 든다면서요. 퍼스트 클래스가 그 정도 들죠. 와 그리고 우리처럼 네. 1년 반 전에 미리 싼 값에 항공권을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연장을 하고 갑자기 일정을 바꾸고 근데 퍼스트 클래스가 있다는 거는 네. 그 며칠 상간의 비행기표를 바꿨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확보했다는 건 무지하게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의전서열이 있으니까 8위? 의전서 8인가? 당비 팡팡 쓰면 뭐 사죠. 그리고 뭐 좀 전에 그 사진 잠깐 떴지만 뒤통수 보이는 사진 있죠? 차관본가 뭔가 저게 진짜 우스갯소리로 파주 영어마을 아니냐. 저분이 내가 말했지만 국무부시예요. 아 국무부 무부씨인가요? 무부씨. 아니 이런 조롱이 혹시 저 장동혁 대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어깨가 걸친 분에 대한 주목은 안 되고 있는데 저분은 혹시 저분이 차 관보씨. 차 관보씨. 그래서 두 분 만났군요. 국무부 차 씨와 국 씨. 무부씨. 차
관보 씨 이렇게 구분이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두 사람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파주 영어마을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농담이겠지만은 저기에서 어떤 중요한 만남, 의미 있는 만남, 한미 동맹을 봉합을 하고 무슨 뭐 관세 협상을 갖다가 중지하고 이런 역할 일도 없었다. 그걸 드러내는 거고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온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4시 반에 어쨌든 기자님들이 많이 가셨더만요. 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은 남았는데 오늘 들어오는 사진 아마 저희도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궁금했어요. 이게 들어올 때 어떤 차림인지. 보면은 나갈 때는 굉장히 비장합니다. 비장하고 가방도 맸어요. 올 때는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가방도 매지 않았고 퍼스트 클래스거든요. 퍼스트 클래스 치고는 굉장히 피로해 보입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원래 혈색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피로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참 허망한 게 지금 뭐 11시쯤에 이제 뭐 자기가 뭐 얘기한다고 간담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공항에 4시 반에 저렇게 기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건진 기사 내용들을 보면은 일반 게이트로 나오는지 VIP 게이트로 나오는지 혼선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민수가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로는 안 나오십니다고 해가지고 VIP로 뭐 갔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차 관보 씨를 만났다고 칩시다. 차 관보 씨를. 차 관보 씨가 미국 국무부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25명 돼요. 차관보가. 차관이 아니라고요. 차관의 보좌관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그렇죠. 차관보예요. 그럼 차관보가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러 나온다고 칩시다. 외교 협상을. 그럼 우리는 누가 나갈까요? 차관보가 나가요. 사안에 따라서 차관이 나가거나 국장이 나가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방금 의전설 얘기했지만 의전설 8일라며 중요한 일 한다며. 근데 가갖고 일정을 미루면서 차 관보 씨를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것도 티켓을 끊어놨다가 물르고 돌아가서 만난 사람이죠. 자, 오케이. 거기까지도 인정. 자, 차 관보 씨를 만나서 관세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했다고 칩시다. 본인이 그렇게 보고하겠죠.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결정권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들은 얘기를 가서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에 가서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실에도 누가 나와야 되지? 대통령실 누구 시간에 나오는 게 적절하지? 뭐 정무수석이나 실장이 나오겠죠. 아니 그거 안 되지. 차 관보 씨를 만나서 들은 얘기를 안 되지. 그거 급이 안 맞지. 하시면 될 것 같아.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 정도가 나와야 되나?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외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갖고 와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내 정치적 기반과 국내 그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풀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책적인 신뢰관계에 있는 어떤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걸 할까요? 오늘 11시에 기자회견 한 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처럼 대통령이랑 비공개로 만나서 막걸리라도 한잔하자. 내가 미국에서 들은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정치력이 있으며 정치적인 기반이나 입지가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건 이거 그냥 장동혁의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실 성과라고 한다면 제가 어제 오늘 이 유튜브들을 돌아다 보니까 다대한 성과, 굉장한 성과. 극우 유튜버나 그쪽 그 알고리즘 쪽에서는 대선 후보급으로 다루고 있던데 그건 본인의 성과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성과지 우리나라의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고성국 TV 썸네일 미국이 장동혁을 대선 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건 본인의 소득이지. 대한민국의 무슨 소득이 해약이지 해야. 이번 그러니까 아니 야당 대표가 왔는데 차 관보 씨가 바로 미팅을 못 잡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만났는지도 오늘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게 만나주는데 무슨 대선주자급입니까? 대선주자급은 그게 그리고 지금 강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게 성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과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 양반이 가지고 온 거는 미국과의 협조, 미국과의 외교가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마가 세력 중에 완전히 좀 극단화되어 있는 부정선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공조관계는 마련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저는 저 뒷모습 사진을 보면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올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직접 공식적으로 올린 사진인데 좋은 사진은 장동혁 팬카페에 있어요. 내가 그래서 팬카페 회원가입했잖아. 사진 보려고.
그러니까 좋아. 투샷처럼 아주 잘 나온 사진은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김민수 네. 최고하고 찍은 그런 사진이 아니고 저 뒷모습만 나온 사진은 사실은 아까 의전 서열을 말씀하셨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도 정치부 기자들의 관례를 봤을 때 저 얼굴을 드러내지 말기를 요구받았을 거거든요. 우리가 지역에 취재 가면 네. 며칠을 휘젓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다 아무도 못 만나. 근데 이제 가야 돼. 그러면 가기 전에 전화 올 때 있어요. 가끔. 뭐 예를 들면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뭐 취재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그거 잠깐 들어와서 보실래요?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죠. 이거를 가서 보고 가? 아니면 그냥 가. 이게 며칠을 내가 이미 와 있는 걸 알았으면서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그 왜냐면 가봐야 몇만 바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할 거고 이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옵니다. 그러면 안 만나고 와요. 네. 그게 차라리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네, 이런 분들 만나죠. 그리고 저는 타박하죠. 왜 안 만나고 왔냐고. 그리고 만나면 커피 한 잔 먹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잠깐 하고 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돌아오면 엄청 친한 척을 해요. 내가 시장 만났다. 만나봤어. 자, 이런 건데, 자, 뭐 가볍게 얘기했지만 장 대표의 지금 행보가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형적으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뭐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요즘 배현진 의원이 좀 발군이잖아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최고위원회가 지역 후보들 공천의 최종 의결 숙제를 먼저 마쳤다면 이번 주말부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격적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기초 후보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 같이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같이 못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쉽고 속상하다. 뭐 이런 배현진 의원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나와요. 자리를 비운 게 의도적이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그 권한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보통 당대표의 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당대표의 직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왜 갑자기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모르게 비서실장도 정확한 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열흘이나 자리를 비웠냐. 이거는 본인이 마땅히 해야 될 권한이나 의무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그건 뭐예요? 그건 결국엔 공천 결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 결재를 일단 열흘간 안 할 거야. 50일 중에 열흘이에요. 열흘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죠. 아니 김무성 대표의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도 이틀 3일이에요. 그렇죠. 이틀 3일만 멈춰도 당의 모든 게 멈추는 것처럼 그때 그랬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장 대표가 열흘이나 멈췄다. 이번에는 옥새를 들고 뭐 본인 말에 따르면 옥새는 안 들고 왔어. 그 결제는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당대표가 도장 두고 갔다고 당대표 없는데 당대표 도장을 막 찍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근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왜 수위 조절을 아슬아슬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배현진 최고의 무슨 뭐 이해관계가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뭐냐면 이거 결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대한 결제에 대한 논란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시간을 줄여서 이 공천 자체를 후다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버려야겠다. 그때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대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확. 그거 말고는 사실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 장동혁 대표가 얻을 게 뭐죠 그러면? 싹 끼워 넣는 거. 끼워 넣는 거. 끼워 넣기. 그렇죠. 소리소문 없이. 이거는 좀 검토. 야 시간이 없잖아 지금.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논란이 열흘이 돼서 만신창이가 되느냐, 하루 이틀 두드려 맞고 가느냐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선거 국면에서는. 뭐 그런 어쨌든 거죠.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데드라인 직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저희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친 부분인데. 동아일보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동혁의 박미와 클린스만 모먼트. 클린스만 모먼트 하면 생각나는 장면 있죠. 아마 2024년이니까 벌써 2년 다 된 시간인데 아시안컵 4강전 아마 기억들 다 하실 거예요. 이 4강전보다 더 기억나는 게 완패였어요. 완패로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장에 클린스만이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클린스만이 물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죠. 그죠? 이 반성이 없다. 근데 이거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 여론에서도 이제 장동혁 완전히 돌아선 거 아니냐. 이게 논설 주간에 쓴 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돌아선지야 뭐 한참 됐죠 사실. 예. 돌아선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죠. 그렇죠. 미운털이 좀 박히긴 박힌 모양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히딩크론 얘기도 해요. 클린스만 모먼트 하니까 생각나네. 예. 히딩크론이 뭐냐면 네. 야 히딩크가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3경기 연속 5대0 졌어. 평가전 때. 평가전 때. 근데 본성 가갖고 4강 가버렸잖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이 5대0으로 지는 때다. 아하. 히딩크냐 클린스만이냐.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한 사람 제가 들었냐면은 네. 지금 뭐 대구시장의 공천의 난맥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약속대로일 수 있어. 아하. 이러다가 선거 막판에 갑자기 극적으로 단일화 성공. 그렇지. 이제는 보수 모입시다. 이러면 컨벤션 효과 빵. 이거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연출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제가 진짜 정치 천재 인정. 만약에 그런 거면 진짜로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김부겸 총리의 이야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장동혁 대표 미국 방문 이야기라든가 등등의 국민의힘과 관련된 갈등설이 나오면서 김부겸 총리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하나는 김부겸 총리의 지금 우위가 이렇게 지속될 것이다. 언론지상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지속될 것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순간에 등장하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김부겸 이야기가 사라지면서 김부겸의 반대쪽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할 것이다. 이런 동시에 분석이 두 개가 나와요. 대구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 대구는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하기 싫다라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진숙 개인에 대한 피로감도 갈수록 커져요. 뭐 저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당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양보를 해야 될까 이거. 예? 뭐 어쩌려고 탈당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럼 아니고. 일단은 김부겸 우위가 좀 지속되는 것으로 지금은 봐야겠죠. 지속되고 있는데 네. 근데 김부겸 후보는 개인적으로 낙선한 경험이 많고 네. 낙선을 하셨을 때 여론조사 추이하고 마지막에 투표장에 갔을 때 표하고 다르다는 걸 본인은 너무나 절절히 체감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주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나는 지금도 백중세로 본다. 결코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해서 나 속지 않는다. 그 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데 그런데 놀랍도록 보수 쪽에 투표장에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월요일 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65.5%로 취임 후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50.5%가 나왔는데요. 이것 또한 아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최고가 아닌가. 50% 넘긴 건 처음 보는 예, 건데. 50% 넘은 건 처음이 아닌가. 50%포인트 넘은 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50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 판세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예. 5대3 구도면 사실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5대3 구도면 끝난 거예요. 출발점이 저렇다고 한다는 거니까요. 5대3 구도면 사실상 이제 끝난 구도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4.5대 3.5, 4.5대 4 이 정도 가도 압승한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지지론이 더 높은 경우에. 근데 지금 구도는 그렇게 가고 있고 이 모든 구도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한 명의 이름을 꼽자면 장동혁 대표님이죠.